25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신사일주를 가지고 한번 좀 다뤄봤어요. 신사일주를 배울 때도 젠틀한 사주, 문자 그대로 신사다운 사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재생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것도 정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주,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모일주와 틀린 게 이제 신사일주는 정관이, 그죠? 정관에 놓여있는 사주라 우리가 신사, 이모, 무자, 정해, 그죠? 육식갑자 중에서도 이렇게 신사라든가 이모라든가 무자라든가 그 다음에 정해,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다가 안명합에 정제와 정관을 놓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가 명식이라기보다는 아주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아주 호명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주들에 놓이기 쉬운데, 자, 오늘은 이제 이모일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모일주도 역시요, 우리가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명합의 육식갑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물론 지장간이 병기정이라고 나와 있고, 이 임수와 보니까 정화가 이렇게 안명합하는 사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당연히 보니까 이렇게 재와 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재가 어떻게 한다고요? 생에서 관을 하는 전형적인 재생관 사주예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전형적인 이렇게 재생관 사주에, 거기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하나는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정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정제가, 정제 정관이 잘 발달돼 있는 사주.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던 거야? 하면 넉자의 한문으로다가 록하고 마하고 동향 이렇게 배우셨어, 그렇죠? 이 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마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에 있어서의 정제를 얘기하고, 록마가 같은 이 고향의 이 구석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록마 동향이라는 것은 정제와 정관이 잘 발달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정제 정관이 발달되면 한편으로서는 공직의 기운, 한편으로서는 사업의 기준, 그런데도 불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정제가 어디로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태로 들어와 있어요. 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사주들, 그러니까 정제를 잘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정관 정제가 록마로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은 이 사람들 일생은 그렇게 썩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는 평탄한 길을 가기가 굉장히 쉬운 사주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모를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한쪽은 임이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는 북망상천에 이렇게 흑색으로 들어와 있고, 한쪽으로는 목화의 밝은 화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명암이 교차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명암 교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변덕이 굉장히 심한 사주가 돼요, 실제요. 여러분 주위에 이모일주분 계시나요? 이모일주분 혹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여성들 이모일주는 애교표 천사예요. 대단히 애교스럽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자칫해서는 진짜 이성의 난에 이렇게 오해를 당하기 쉬운데, 또 남편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깥에서도 또 그 이성한테도 잘해요. 그 나쁜 쪽으로 말고 굉장히 잘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모일주들이 주로 보면은 여성들은 이렇게 보험 세일, 화장품 이런 쪽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합격사주가 되면 손에 물 묻히던 그런 이렇게 허드렛 일을 많이 한 직업에 많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명암이 교차해서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밝으면서도
변덕이 대단히 심한 사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이모일주는, 이제 여러분이 이 사주를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병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병은 당연히 수고, 병은 당연히 화고, 어떻게 자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수는 아이콘이 이렇죠. 화는 아이콘이 이렇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빈다고. 이걸 가지고 서로 부딪힘이 없다 그래서 미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뭐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미제는 아닐 밀자에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를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이게 병자 일주들은 이렇게 수화죠. 그쵸? 수화가 미제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모라고 하는 것은 수가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화가 위로 올라가는 아이콘에서 위에 교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수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화가 기재로 된다는 미제, 기재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역의 괴사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이 잘 이렇게 만나서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렇게 수화가 기재의 괴상을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음양의 지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상당히 좋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모 일주를 놓으신 분들 보면은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특히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부인을 굉장히 아끼고, 또 부인은 또 남편을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모일주에서 볼 수 있답니다. 이모일주를 모시고 사는 남편들 있잖아요. 네. 여명이 이모일주야. 그 남편은 일단은 행복하답니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게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모일주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제가 암합하고 있죠. 합한 데다가 재생관사주야. 여러분 이제 사주팔자에 재생관으로 지장간이 짜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재생관 사주치고 미인 아닌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재생관을 짜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미인이랍니다. 이모일주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미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임수일주들 중에서 남명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명도 그렇고요. 반듯한 분들이 많지만은 특히 이모일주들은 재생관을 짜는데, 근데 이 재생관을 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문제 자체는 없어요. 미인도 많고 하지만은 문제가 제가 관을 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성에게 대단히 호감을 가져. 호감을 준다고요. 잘해 하여튼 이성한테. 그러니까 그 이성이 남편이 될 수도 있죠. 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애교 만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면 보험한다, 화장품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외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생관 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이게 감정 노동자들이죠. 따져보면은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어때요? 의시하잖아. 무슨 전화, 교원, 스튜어디스 다들 그런 감정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그 재치가 수완이 대단하죠. 오추말을 낳았기 때문에 말이죠. 말을 낳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자기 수완들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생관을 놓고 애교 만점이어서 자칫해서는 그 운에 따라서 어떤 행운이 들어올까요? 이런 사람들은 운에 따라 가지고 이 성에 난이 들어온다니까. 이것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정화가 짜고 들어온다라든가 관이 짜고 들어온다라든가 이랬을 때 반드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모일주들은 여러분 이제 신사를 보시면은 구추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구추방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요게 말하면 이성의 난이에요. 한마디로 딱 끊으면은, 그래서 이모일주들은 구추방해가 작용해서 했다고 하면은 버럭나.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죠? 발각 난다고요. 그래서 망신살 떠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명의 병자증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말이죠. 모르게 한다고요. 모르게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추방이가 작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같은 거래도 이모하고 병자하고 틀리는 관계가 하나는 정제로 들어오고 하나는 정관으로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하는데 이모의 구추방아를 든 여성들은 틀림없이 이성의 날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하죠.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공부를 해보실까요? 이렇게 암명합으로 있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우리가 무슨 과어 유정은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어 유정은 아니에요. 과어 유정은 합이 뭐 몇 개씩 지금 어디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암명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뭐예요? 우리가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 배우자를 의심하는 기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부정망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셀로 신드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정망상이 대단히 강해요. 그렇게 이럴 수 있어요. 이모일주들은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 주고받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 모르겠어요. 2, 3일 안 가도 전화 안 하는 뭐 배우자가 있는 반면에 한 10분, 1시간마다 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면 동영상 틀어봐. 그러잖아. 응? 뭐 어쩌란 말이야. 술 먹는데. 하도 영안실 갔다 거짓말을 시켜서 그래. 거짓말을 하도 않게. 이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부터 꼼짝 말아야 아이가. 위치 추적도 다 돼요. 동영상 돌려봐. 동영상 돌려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운들이 저렇게 상당히 어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암명합으로 들어오면 부정망상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아까처럼 과의여종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달달 볶겠죠? 잔소리가 말도 못해 그러다면은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오유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암명합일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갖는 관심, 이것이 대단하더라. 우리가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십성을 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는데, 십성을 가지고선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보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성이 관성이 아니라 재성이네요. 재성이 어떻게 록왕으로 와 있죠. 네. 재성이 록왕으로 와 있고 보니까 이것이 태궁으로 들어와 있더라. 어쨌든 이거 하나만 보면은 어쨌든 뭐 관성이 관성 편관이 되겠습니다. 편제가 되겠습니다만, 편제가 재성이 어떻게 해요? 재성이 제왕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왕좌, 왕좌, 태궁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두 개의 재성을 로광으로 놓고 있더라. 로광으로 놓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관념이 어떨까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태궁, 태지에 들어와 있죠. 태궁은 나, 이해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비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어떤 소극적 어떤 그러한 행위의 어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재물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평론이 기초에서 정제의 심리를 배우셨어. 정제는 어떤 심리가 있었던가요? 정제는 실질 심리가 있어요. 실질 심리. 그 다음에 편제는 어떤 심리일까요? 분석의 심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더해갖고 우리는 수렴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욕망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특히 정제를 놓은 실질 심리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00마리 새보다는 손 속에 한 마리의 새를 원하는데, 쉽게 표현해야 돼요.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조차 심리.
막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짜장면집에 고무밴드, 짜장면집에 나무젓가락 또 씻어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정주에 심는데 태궁에 놓여있어. 어떤 사람들이 무지무지 구두쇠인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성이 로광태궁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안명합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 행위는 조용조용 세상 모르게 아주 드러나지 않게 조용조용히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와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보니까 이 육친으로 보니까 특히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재성의 동태니까 남명의 입장에서는 첫째 부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부친이 될 수 있는데, 부친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친이 저렇게 정제의 태지를 놓은 부친을 봤으니까 부친이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감춰놓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모일주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 누구 돈으로부터 가져온다고? 아버지 돈이야. 아버지가 이게 종잣돈이에요. 이게 시드머니예요. 그래서 이모일주들은 부친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친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답니다. 자, 그런데 이모일주들의 부인의 동태를 한번 보자고. 정제를 안명함에 놨으니까 부인한테 잘하는 거는 말도 못하지만 부인이 태에 들어와 있어요. 부인이 태에 들어와 있으니까 부인이 어떤 부인일까요? 조용한 부인이에요. 내조하는 부인이야. 그래서 이모일주의 부인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모일주의 남명한 부인을 현무영철을 조신한 그런 부인들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모일주들 부인 보세요. 남편도 조용한데 부인도 조용해. 그래서 이모일주 부부가 있으면은 그냥 조용해.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명이 이렇게 부인을 이렇게 정제 태지에 놨을 때는 부인의 어떤 처덕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지만 부인의 동태도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더라. 근데 부친도 보니까 태에 정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쯤 났으면은 사길신이잖아요, 그렇죠? 재관 인식의 사길신을 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친으로부터 종잣돈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기 굉장히 쉬운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재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재성 록왕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재의 그릇이, 재성이, 재의 그릇이 넘치고 어디로 간다? 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남편인데 비해서 관이, 여긴 누구예요? 부모잖아. 그렇죠? 시어머니야. 시모. 그렇죠? 그러면 시모의 동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끗발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성 로광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재성 시어머니의 기운이 그 기운 속에서, 바운드리 속에 살아가. 대체적으로 이모의 부인들,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모 봉양이야. 이모일주들은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관으로 넘어가니까 이모일주의 남편들은 누구의 부인으로부터의 사랑도 받지만 누구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자, 여복이 넘쳐 흘러. 진짜예요. 그래서 여명의 이모일주들은 어쨌든 이렇게 남편한테도 상당히 잘합니다지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한번 보셔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신묘일주를 한번 보시자고. 신묘일주의 여명이에요. 여명에 지금 재성이 뭘로 들어와 있나요? 로광으로 들어와 있잖아. 가불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똑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기 지금 뭘로 들어와 있나요? 12운성이 절이잖아. 그럼 똑같아요,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재성이 넘쳐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위선이야.
남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제 생관이잖아. 제가 생해주는 거잖아. 여긴 제가 없잖아. 관을 생해주질 않잖아. 여기까지 넘치긴 넘치는 거야.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왜? 앵벌이를 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 관계. 근데 여기는 제 생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지극정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 그래서 일단은 이모일주에 여명 입장에서 제가 롱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역량도 좋지만은 근데 이게 정관을 놓으신 분들은 그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뭐 모시고 살아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지적으로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명이 이렇게 저 이모일주들은 남편 쪽이 부자들이 많아. 근데 그 남편의 그 돈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시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씨도 못나 그랬잖아 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모일주들은 일단 놓으면은 부모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주팔자 내 멋대로 골라 나올 수 있어요? 여러 일씩 골라서 태어나신 분 아니잖아요. 굉장히 영민해요. 계산력이 빠르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일단은 허울 좋은 거고 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보니까 육칠으로 보니까 육친이 인성이 욕의 경으로 나와 있으면 그 어머니는 어떻든가요? 욕의 어머니니까 뭐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멋있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의 어머니니까 잘 돌아다니고 막 이런 어머니가 오지랖이 굉장히 그렇겠죠. 병의 어머니니까 총무 역할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부친에 비해서는 우리가 재성이 로강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부친의 동태보다는 못해요 실제요. 그렇죠? 그래서 이모의 일주들은 우리가 시드머니를 만든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했을 때 주로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형상으로 들어가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십성에 관해서 전부 다 포털을 가지고서 이제 적용해 봤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도망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다음에 고신의 그런 과수계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이모일주가 금년에 갑오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오화가 이렇게 동착이 되죠. 그렇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지지가 이렇게 동착이 될 때 요걸 가지고 우리는 반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끙끙 아를 음자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물론 이렇게 반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 이모로다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금년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문제로다가 동분서주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대단히 하여튼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자, 이제 요건 말이에요. 그렇죠? 말인데 이 사람이 16년이면 병신이 들어와. 그렇죠. 14년은 가보지만 병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와 신이 플러스 되게 되면은 이럴 땐 우리는 말과 원숭이가 만나죠. 이걸 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오케이, 그렇습니다. 의마심원 이렇게 얘기해. 의마심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예, 시키면서 오신이 합작해서 의마심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의 중에는 말처럼 빠르게 달리면서 마음속 한편에서는 원숭이가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기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16년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에 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굉장히 고심이 깊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때 이 고심을 떨구려고 약물 중독 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 중독이라면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이란 얘기예요. 그럼 16년에 특히 신금이 들어오는 달이 있지요. 이걸 우리가 동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6년에 동착의 운에 특별히 이렇게 중독. 그러니까 일이 돈으로 잘 풀지 않으면 술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성도화, 즉 매간제득, 돈으로 여자를 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전부 다 중독이라고요. 그래서 그 해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신 어떤 부인이다, 남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특별히 같이 잘 놀아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주면 돼.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모 일주에게는 특별히 의마 시몬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아까 우리가 도망력을 얘기를 했습니다는 인오술이잖아요, 그렇죠? 인오술에 있어서 우리가 도화를 보게 되면은 묘가 도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충이 들어와 있으니까 역마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신금 운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의마 시몬에 역마가 들어와 있으므로 반드시 제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마의 운에 특별히 좀 조심하자. 오신의 욕패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좀 조심하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신 과숙의 이제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방합에서 보면 사오미잖아요. 사오미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고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2016년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고신이 들어와. 그러면서 역마가 들어오고, 역마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의마 시문이 놓여있기 때문에 진짜 이모 일주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2, 13년 같으면 우리가 진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 누가 해당되나요? 지지에 라망을 깐 사람들은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수성이잖아. 이렇듯이 16년 신금이 들어온다. 1착으로다가 5화를 놓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임목을 또 일지에 놓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6년에는 이모 일주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롱마 동향으로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여 있으니까 잘 지키지 않으면은 아마 그때는 가진 것을 한판에 잃어버리는 때가 될 것이다.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요. 이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술토를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술토를 이제 한번 보면은 이 술운이 이제 들어올 때가 이모한테도 참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 이 술토가 들어올 때도 보니까 문제가 우리는 이렇게 화계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술에 이모에 있어가지고 인호술에 화계가 들어올 때도 주로 보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계속 여기 이어갖고 좀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대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술토를 지금 놓고 있어. 예를 들어서 놓고 있는데 이렇게 신금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건 지금 대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요 위에 술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개하고 원숭이하고 같이 싸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견원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토를 뺀다고 하더라도 16년에 이렇게 큰 휴가가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술이 같이 대운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부부가 생리사별을 면치 못해요. 헤어지거나 죽거나 말이죠.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신금이 개를, 원숭이가 개를 보잖아요. 둘이서 죽든 살든 아주 심한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음을 신으면 이렇게 고신에 이렇게 전부 다 역마로 들어와 있으니까 집을 안 지키겠죠. 그래서 그런 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요게 지금 도망역에서 도화가 지금 묘로 들어와 있죠. 여기 지금 도화야. 도화인데
요게 지금 식상의 도화예요. 그렇죠? 식상의 도화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연하의 사랑과 그런데 요 행운에서 오묘가 파로 들어와. 그래 되면은 식상과 재성이 동시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식재가 깨지면은 반드시 오묘의 파가 들어와서 식재가 깨지면은 나이 어린 사람하고 즉 유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바람 날 수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모일주들은 이미 우리가 언제냐면 2011년이 신묘년이었어요. 그쵸? 신묘년에 이 사람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난 일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묘화를 대단히 이 사람이 식상에 도화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토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요.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축토운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축토의 운이. 축토의 운이 들어오면은 오화와 축이 만나지요. 이렇게요. 만나게 되면은 오와 축은 만나면 뭐가 되든가요? 원귀를 짜잖아요. 그렇죠? 원귀를 이렇게 짜니까 이럴 때는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거기 신사를 보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화를 딱 일지에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게 탕화를 이렇게 딱 보셔야 돼. 탕화라고 하는 것은 인, 오, 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이 들어올 때 인, 사, 신이라고 하는 행운이 같이 묶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가 오하고 축하고 진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이 미하고 그 다음에 오하고 수라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화를 깔고 있는데 이렇게 오, 축, 진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지 행운에서 그렇게 되면은 탕화가 원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귀를 지금 보는 행운에서 탕화라고 한다. 탕화 자체가 뭐야? 한마디로 비분 관계야. 감정이 굉장히 극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탕화살이라고 하면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원귀를 봤으니까 이 사람은 축토운에 부부 갈등이 대단히 심하겠구나. 이걸 벌써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사를 보시게 되면 비인살이라고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것은 뭐냐면은 비인살은 아주 호불호가 대단한 거예요. 좋고 싫음이. 그래서 이모일주들은 실제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음전하고 점잖은 것 같은데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외에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게 비인이 있어 호불호가 있어서 그래요. 약간 클레물린. 오케이 그렇습니다. 잠적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잠수 잘 타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났어 내 친구 중에 하나. 몇 년간 잠수 타고 안 나타났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모일주들은 한 곳에 진득하게 집중해야 성공하는데 이 이모일주가 사주팔자를 보자마자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아. 뭐만 기억하시라고 사주팔자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야 돼. 수가 잘 배치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업상으로 다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놈의 수가 없으면은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허드렛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도 아주 복명으로 길명으로 잘 짜여놓고선도 사주 원국이 수가 없어 흐트러지면은 꽝. 천안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우리가 참 좋은 사주임에도 사주 원국이 대단히 중요한 사주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남편이 일찍 죽은 건 왜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는 일질거리들마다 많아. 누구하고 자기 하는 동료들하고 뭔가는 모의해서 합작해서 하잖아. 식상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식상을 보는 순간 뭐야? 이거 상관이잖아. 특히 상관을 보는 순간 뭐예요? 사직이야. 창업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바로 금년은 뭐예요? 무조건 수성해야 되겠구나. 근데 갑오 상관을 보는 순간 수성이 느껴져요? 잘 될 거라고 느껴지잖아. 이 감정상 자기 기분상 한다고. 그럼 남자는 그럼 집에 있는 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동착의 운이 들어오면. 집에 있는 부인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편이 매일 장미꽃을 사다 주면서 사랑한다고 해주면 돼요.
아니면 남자가 예. 진짜 원하는 학교면 학교, 무슨 조그마한 사업이면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을 베푸셔야 돼.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명이 가보야. 예. 가보년이 들어왔어. 또 갑술시야 또 그게 들어왔어 이렇게. 예. 그럼 집에 있어요? 못 있어? 못 있지. 예. 나가야 돼.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 뭐 집에 안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잔소리를. 그럼 잔소리하면 집에 있어요? 안 되는 거야. 나간다고. 나가면은 결국 이 상관이 뭘 쳐요? 관성을 치잖아. 네. 나를 치잖아. 나를. 네. 잔소리야 나를. 그럼 집안이 어떻게 돼? 계속 싸우는 거야. 갑오일주 갑오년에는 네. 여명 갑오년에 갑오일주 갑오년은 집안 싸우는 해야. 남자가 이해 못하면. 남자가 이해 못하면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이모를 가지고서 이런 사주를 봤는데 어쨌든 이모 자체는 어떤 전반적으로 괜찮은 운명인데 이것을 쭉 보니까 이 사주는 보니까 그나마 수가 없는 사주야. 네, 수가 없어. 겨울생이요. 물론 여기에 이게 이미 어디 깔려거나 했었어도 이걸 우리가 수로다 끌어 쓰는데 못 써. 미안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대에 자기가 사업을 한다라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못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뭐 자기가 일단 남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얘기할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막 소시민의 사주 팔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자